도시는 과연 해체될까? 인간은 늘 세상의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려 한다. 지금처럼 큰 변화를 맞이했을 때는 그런 요구가 더 클 수밖에 없고 그에 발맞춰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이 예측을 내놓고 있다. 공간의 미래는 코로나가 가속화시킨 공간 변화를 예측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인 유현준 교수는 집, 회사, 학교, 상업시설, 공원 등 우리가 생활하고 있거나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 가까운 미래를 엿보고 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책을 통해 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경험담. 20대만의 이야기가 모이는 투게더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투게더 책방 영업을 시작합니다. 저는 투게더 책방직이 청개구리입니다. 오늘 저희 책방에 손님들이 찾아오셨는데요.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그 공간의 미래라는 책의 제목도 있듯이 그런 미래, 닉네임 미래를 가진 연초중소기업학과 김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와 물리를 좋아해서 별명을 슈레딩거로 지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코입니다. 코로나를 주제로 이 책이 주로 쓰여졌기 때문에 코로나의 앞글자인 코를 따서 코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투게더 책방에 방문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추워졌잖아요. 그래도 추운 겨울과 함께 기다리고 있던 종강이 찾아왔는데요. 다들 어떻게 겨울방학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겨울 계절제를 시작을 해서 약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방학에 특강 같은 거 많이 듣고 그리고 재능봉사 캠프 갈 예정이라서 그거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도 계절학기를 하고 있어서 종강과 동시에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알찬 방학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럼 이 분위기 그대로 한번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들 좀 왜 집순이라고 하면 집에 많이 있는 사람들을 뜻하잖아요. 집에 많이 머무르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집에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해서 집에 좀 오래 머무는 편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집에서 있는 걸 좋아하는데 약간 친구 만나는 것도 좋아해서 나갈 땐 나가고 약간 집에서 쉴 땐 쉬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도 집에서 주로 하는 편이고 특히 넷플릭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시간이 아마 영화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그리고 책도 이렇게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제 본 질문에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코로나19는 비대면 문화를 가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정말 많죠. 우리는 흔히들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화를 배운다고 말을 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비대면 문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코코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가장 아쉽다, 그리고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가지 못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교라는 공간은 이제 사회화가 막 시작되는 공간이고, 그리고 공부보다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많이 배우고 학예회, 운동회 등 다양한 행사들을 하면서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까웠고, 또 친척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그 출석 번호를 나눠서 격주로 학교를 간다고 했어요. 정말 코로나가 심했을 때도.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렇게 심한 와중에도 끝까지 학교를 어떻게든 대면 수업을 하려고 그래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이유는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그 학교의 가장 큰 기능인 공동체 생활이라는 부분을 채우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만 학생들이 많이 듣게 되면 추후에 사회에 나가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감 능력 역시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처럼 코로나가 이제 꺾이지 않고 심해지는 와중에서 학교의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는 만큼 이제 대면으로 공동체 생활을 느끼게 해줄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이제 그런 부재를 채워줄 수 있을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의 학생들과 탁구나 뭐 배드민턴처럼 소수의 학생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체육 수업이 조금 개설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사회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나이가 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이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걔네들도 비대면, 대면 이렇게 섞어서 하다 보니까 애들이 또 대면보다 비대면을 선호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럴 때 걱정이 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아무래도 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좀 마련돼야 할 것 같고, 스레딩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도 작은 사이이기에 교우 관계를 맺는 등 사회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학교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최근에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대면 환경에서는 사회화 기회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책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교육의 형태가 참여형으로 바뀌어서 토론이나 팀 활동 등을 통해 협력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만 봐도 이제 비대면이 대면보다 훨씬 강의 수가 많았으니까 저도 좀 친구들을 만나고 교우 관계를 다지는 데에서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그런 참여할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을 마련을 해주는 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유현준 교수님께서 돈이 많을수록 오프라인 공간을 이용하고 돈이 적을수록 온라인 공간에 의존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동감하시나요? 코코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코로나 이후로 제 지출 목록을 보면 스터디 카페에서 많이 돈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집에서는 저는 공부가 되지 않아가지고 스터디 카페에 가면서 그런 오프라인 공간을 많이 이용을 했었고, 돈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는 이제 줌을 켜서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동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알바비를 받아서 돈에 여유가 있으면은 직접 가수의 콘서트를 많이 보러 가려고 하는 편인데, 돈이 없으면 이제 유튜브로 대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유튜브로 공짜로 공연을 볼 수 있음에도 굳이 몇십만 원의 돈을 들여서 콘서트에 직접 가려고 하는 이유는 직접 가수를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콘서트에서 나와 같은 가수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으로 묶인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런 감동의 무게를 느끼고 싶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코로나가 더욱 심해지는 와중에 요즘에는 대면 콘서트는 거의 힘들고 온라인 콘서트가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집중을 끌기 위해서 그런 콘서트를 보여주는 카메라의 기능이나 아니면 영상미 그런 기술들이 많이 중요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콘서트 하니까 또 어릴 적 기억이 또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어릴 때는 왜 콘서트 티켓 비싸잖아요. 막 10만 원씩 하니까 아이돌 가수를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막 못 보니까 돈이 없을 때는 유튜브로 올려주는 거, 사람들이 올려주는 거, 그걸 보고 돈이 생기면은 악착같이 모아서 콘서트에 갔던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저도 이 말에 좀 동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대딩거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 유현준 교수님께서 하는 말에 동감해요. 왜냐면 돈이 많으면 여행을 직접 가거나 아니면 일상의 공간에서 뭐 정원이나 골프 등 즐길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갖춰놓고서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돈이 적으면 오프라인에서 부족했던 경험을 간접 경험으로 보충하고자 온라인 공간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뭔가 여행 브이로그 같은 것도 직접 가진 못하지만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인 것 같아요.
근데 시대적인 배경이나 유행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오프라인, 온라인 공간 중 어디에 더 많이 머무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처럼 약간 돈이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접속을 온라인 공간에 많이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영화에서 또 나온 것처럼 그 오프라인에서의 부위 차이가 온라인 상에서 아이템이나 장비 등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형태로 또 온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빈부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코코님이랑 슈레딩거님이랑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고 생각이 또 난 건데, 저희가 이제 시대적인 아무래도 오프라인을 좀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빈부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 게, 요즘엔 대면 콘서트를 못 하니까 비대면 콘서트도 또 돈을 내고 티켓을 산단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 또 온라인이지만 돈이 없으면은 이용할 수 없는, 거기서 빈부 격차가 발생하는 그런 예시도 한번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미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제 현재 기술 수준으로서는 대체로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현 시점에서 가상 공간은 실제 현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죠. 특히 오감을 전부 충족시키는 경험을 가상 공간에 아직은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가능한 오프라인 공간에서 제공하는 경험이 훨씬 더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상 공간을 이제 현실 공간과 분간할 수 없는 기술적 특이점, 이런 거에 다다른다면 가상 공간 또한 오프라인 공간이 그러하듯이 제공하는 경험 수준에 따라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격 차별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영화 인타임에서 상류층 사람들이 영원한 젊음 속에서 위험을 기피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겐 실제적 사고의 가능성이 없으면서도 익스트림 스포츠나 이런 위험한 물리적 활동이 제공하는 오감의 경험을 온라인 공간에서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면, 그런 가상 공간이 있다면 어떤 공간보다 비싼 값을 치르려고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책에 가장 어울리는 해시태그와 그것을 선택한 이유를 한 번씩 들어볼게요. 일단 저는 변화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 항상 그 상황에 맞게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변화해 오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변한 것도 많고, 그래서 변화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코코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정한 해시태그는 코로나인데요. 왜냐면 그 코로나라는 거 하나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하나 때문에 저희의 잠잠했던 평화로운 그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직장, 뭐 공연장,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간의 미래 책 역시 출간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책을 읽은 저희들이 모여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라는 해시태그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공간의 새로움을 떠올렸는데요. 그 벤치 손잡이가 적대적 건축이란 것도 이 책을 통해 처음 알았고, 그리고 베란다 정원이라는 개념, 그리고 미래에는 지하 물류 터널이 생길 것이라는 그 교수님의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 같은 것 등을 보면서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공간의 새로움을 인식하게 해준 책이라서 공간의 새로움을 붙여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해시태그로 제 닉네임과 같은 미래를 한번 뽑아봤는데, 왜냐하면 그 책에 미래는 꿈꾸는 사람들이 만든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저는 이 책에서 제가 미래에 살고 싶은 도시상, 그리고 제가 꿈꿔왔던 그런 도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해시태그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은 질문이 여기까지였습니다. 다들 오늘 함께 해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저는 이 책 한 권을 읽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이 책을 읽고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을 구체화해볼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인터뷰 같은 게 거의 처음에 가까워서 이런 자리도 너무 신기한 것 같고,
제가 읽었던 책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늘 새로운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처럼 뭐든지 예측이 가능한 것은 또 아니죠. 그럼에도 예측 불가능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목적을 지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유현준 교수님의 공간의 미래였습니다. 이것으로 투게더 책방의 영업을 종료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책방의 단골이 되어주세요. 좋은 책이 입고되면 다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